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저 오늘 아침도 춥습니다. 원주 지역의 아침 기온 영하 10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도 1도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폭설까지 쏟아지는 곳이 있겠네요. 특히 중부지방에 계신 분들 대비 철저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좀 많은 눈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최고 10cm 이상의 눈이 내린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주말엔 또 더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다고 하죠. 일요일엔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겠다고 합니다. 좀 일정 짜시는데 정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영월군이 제4차 문화도시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인구 5만 명 이하의 군단위 지역 중에선 전국 최초라고 하는데요. 이 소식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 아카데미 극장에서 오는 18일까지 영화가 상영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보전추진위원회가 마련한 행사인데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또 강원영상위원회가 16일, 17일 이틀 동안 원주 영상미디어센터 모두 극장에서 영화제를 개최합니다. 그 준비 상황도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죠. 12월 15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가 강원중도개발공사의 보증채무 2,050억 원을 전액 상환하면서 당초 발표했던 기업회생 신청은 철회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영 정상화 추진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원도는 오늘 오전 도청에서 정광열 도경제부지사 주재로 브리핑을 갖고 강원중도개발공사 경영 정상화 추진 방침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강원도민들의 보유세 부담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의 2023년 표준지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을 보면은 강원도의 땅값과 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각각 5.85%와 3.1%가 하락했습니다. 정부는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서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제4차 문화도시 대상지로 영월군이 선정되었습니다. 강원도 내에선 세 번째고요. 또 인구 5만 명 이하 군단위 지역 중에서는 전국 최초로 이 법정 문화도시에 지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영월군의 정대권 문화예술과장 연결해서 그 내용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언제 그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이 이제 확정된 겁니까? 지난 12월 6일 날 네. 발표가 문체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12월 6일이요? 네, 네, 네. 이제 한 열흘 정도 됐군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이게 뭐 한 번 이렇게 뭐 실사들 거쳐 되는 것이 아니고 네. 굉장히 오랜 기간 예. 정말 꼼꼼하게 그 조사를 해서 또 검토를 해서 결정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몇 년 동안 이게 진행된 거였습니까? 저희 군은 이제 2020년부터 네. 이제 문화도시 조성 사업 시작을 했고요. 네. 그 첫 해는 제가 이제 아쉽게 조금 탈락의 고백을 마셨고 예. 이게 그 본도시로 바로 지정되는 게 아니고 예비도시로 지정이 되면 1년간 또 예비도시 사업을 하고 네. 예비도시 사업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본도시를 지정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네. 최소한 2년 이상이 이제 걸렸군요. 맞습니다. 최소 2년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힘든 거고요. 좀 까다롭습니다. 예. 강원도 내에서는 이 춘천하고 강릉이 이미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돼 있고요. 원주까지 돼 있습니다. 원주도에 돼 있고요. 도시가 춘천, 원주, 강릉이 이제 지정이 다 됐습니다. 춘천, 원주, 강릉이 그렇고요. 저희가 네 번째고요. 네 번째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춘천, 원주, 강릉은
뭐 규모가 있고 여러 가지 뭐 맞습니다. 특징이 있으니까 네.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됐구나라고 하겠습니다만은 예. 이게 영월 같은 경우는 이제 5만 명 이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최초가 되겠습니다. 고창하고 이번에 같이 된 걸로 알고 네, 있는데요. 네, 사실 고창은 5만 이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예. 실제로는 5만 2천 명이고요. 저희 5만 이하는 저희는 사실 뭐 작은 도시죠. 3만 8천이니까 예. 저희가 이제 강원남부 중심 도시라고 이제 흔히 이제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행정을 하고 있는데 네. 3만 8천이니까 굉장히 작은 도시입니다. 예, 예. 강소 도시를 저희가 이제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화도시 이 지정이 된 것이 좀 어떤 의미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까요? 이게 문화도시가 사실상은 그 지역의 그 고유한 문화 자원을 활용해서 그 문화 사업을 연결하는 건데 가장 큰 게 지역의 브랜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 주민의 문화적 자부심을 갖고 지역 주민의 정규우식 제고에 큰 효과를 보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게 문화도시가 이제 그 산업적으로 그전에는 살짝 문화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문체부 방침이나 뭐 정부 방침이 거기다가 이제 문화산업적으로 연결하는 차원에서 예.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렇게 저희 군도 그런 사업을 위주로 지금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어떤 또 준비 작업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이제 보십니까? 예, 하여튼 그 문화도시가 지금 뭐 지역에 이제 특색 있는 문화 자원을 활용하고요.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특히 이제 주민의 문화적 삶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이거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서 이제 법정 도시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부가 지정을 하는데 사실 저희 군이 아시다시피 80년대까지 화석 연료를 매개로 해서 이제 국가 발전을 선도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90년대 초에 폐강 이후에 사실 저희 지역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인구는 이제 급격히 감소했고 지역 경제는 또 하락하고 인구 분포 또한 저희가 이제 굉장히 노령화되고 있는데 그렇죠. 예, 이런 것을 이제 지역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 이걸 문화로 한번 풀어보자. 그래서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제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3년 만에 저희가 이제 지난 12월 6일에 법정 문화도시 됐는데 사실은 영월군이 그 지난 그 67년도에 이미 주민들 스스로 단종문화재를 탄생시켰거든요. 네. 또 올해로 이제 55회 행사를 치렀고 또 하나가 이제 중대한 분기점이 되는 게 지난 2000년도에 영월 동강댐을 정부에서 이제 건설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도 저희가 이제 주민들하고 이제 환경운동가들하고 연대를 해서 2000년도에 백지화를 이뤄냈거든요. 예. 이거는 지금도 아마 환경운동 사이에 그 큰 아이콘으로 작용하고 있고 또한 저희가 이제 그 전국의 귀농귀촌의 우선 마을인 삼도리 마을이 있고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 최초의 사진 마을 또 지붕 없는 박물관 고을 특허 이런 유무형의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저희가 이번에 문화도시로 된 건 사실은 이러한 문화적 소양과 주민들의 문화적 저력이 오늘의 결과를 이끌어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삼도리 마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그 뜻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네, 굴러 원래 박힌 돌, 예, 굴러온 돌, 굴러올 돌. 굴러올 돌. 그래서 네, 삼도리 마을이죠. 예, 굉장히 전국적으로 유명한 마을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지역 주민들이 네. 어떤 여러 가지 문화 활동 사업에 스스로 이 참여하는 참여율이 굉장히 네. 높았다라고 이제 저희가 알고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평가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예, 또 알고 있는데요. 네네. 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인구가 이제 3만 8천이지 않습니까? 네. 3만 8천인데 그 중에 한 반명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의원이 한 12,000명 정도 되는데 이게 사실은 인구의 30% 이상이 참여를 했다는 거기 때문에 대단한 큰 의미가 있고 네. 아마 저희 평가 과정에서도 이러한 주민들이 참여한 것이 심사단에 저희가 열정이라든가 어떤 절실함 이런 것이 잘 어필이 되지 않았나 네. 생각하고 실제로 지금 저희가 문화도시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15개 분과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지금 6개 기관에 이제 중간 조직이 참여를 했고요.
사실 행정의 가장 큰 것도 그 부분 중에 하나가 행정의 태도 변화다. 네. 그래서 이제 행정이 사실은 뭐 아나운서도 아시다시피 약간 행정의 벽이라는 게 있거든요. 각각 이제 소관 사무가 있고 한데 저희가 이번에 행정지원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8개 실과가 참여하면서 네. 일단은 필요한 부분을 사업을 발췌를 해내서 공동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효과적인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만들어냈다. 이런 것도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협의체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또 참여도 또 보장돼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협의체 사실은 이게 뭐 저희가 문화도시 사업 조성 사업을 하면서 강제로 주민들 나오세요 뭐 이렇게 한 게 사실은 아니고 네.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이제 만들어내서 물론 여러 가지 조직을 구성하고 만들어낸 거는 문화도시 지원센터에서 했지만 주민들이 스스로 이제 참여를 하셨고 특히 이제 저희가 가장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그동안에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던 문화활동가 또 예술가들 또 지역에 또 기양했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지역 활동가를 많이 발굴했다. 뭐 발굴했다는 의미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참여를 많이 이끌어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이 그 4차 지정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1, 2, 3차 기간 동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 내에서는 이 춘천원주 강릉이 이제 그 지정이 되었었고요. 네. 이번 4차 지정까지 이제 24곳의 지자체가 이번에 선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향후 이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사실은 조성계획상에 이제 최대 국비 지방비를 포함해서 200억까지 이제 사업계획서에 담을 수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그게 200억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고 저희 군 실정에 맞게 저희는 조성계획상에 130억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매칭을 해야 되니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5년간 130억인데 이제 그 혹시 잘 모르시는 분 이제 그냥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 1년에 뭐 100억씩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진 않고 제가 5년간 이제 130억인데 이 중에 이제 국비가 한 50%, 아마 지방비인 도비가 한 15%, 아마 군비가 35% 되는데 그렇다 보면 매년 한 26억 정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문화도시 사업을 이제 진행할 거거든요. 네. 주로 저희가 이제 뭐 하고자 하는 사업은 뭐 문화가치 발굴 및 활용 사업이라든가 저희가 또 생활문화 사업이 잘 돼 있습니다. 작은 도시에도 불구하고 생활문화 공동체 활성화라든가 저희가 또 이제 영월이 동서로 길게 돼 있거든요. 네. 사실은 영월읍을 중심으로 저희가 영월읍에 2만 1,000명의 주민이 살고 계시니까 어떻게 보면 영월 중심으로 이렇게 활성화돼 있는 거를 이쪽 동쪽과 서쪽의 문화 불균형 해소를 해야 되겠다. 그런 사업을 이제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되겠고요. 네. 저희가 특히 이제 이번에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호응을 받은 게 특성화 사업이 있는데 문화도시에 저희가 이제 관계 인구 확장을 통한 영월령의 시민 운동을 하겠다. 그래서 아마 큰 평가를 호응을 좀 심사위원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년 동안에 130억 원, 네, 1년에 25억 원. 26억 정도. 26억 정도요. 네. 이게 뭐 많은 돈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또 어떤 지자체 차원에서 문화예술 지원을 따져보면은 아주 많은 돈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예, 정말 알뜰하게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이게 지원이 이루어지고요. 이게 소기의 목적을 거둬야겠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저희가 지금 향후에 이제 그전에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큰 목표를 가지고 그냥 진행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도 이제 그냥 우리 큰 문화도시 본도시 지정이라는 큰 목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쭉 앞을 보고 갔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문화도시라는 그 목표를 달성하고 나서 저희가 해결할 가치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추진위원회가 아니고 문화도시 정책위원회로 명칭도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도 좀 보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예비사업 추진을 할 때 구축되었던 문화도시 추진 체계도를 좀 세밀하고 효율적으로 좀 바꿔나가야 되겠다. 이런 작업도 해야 될 거고 또한 예비도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한되어 있던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추진해야 되고 특히 저희가 이제 중점을 두는 것이 문화와 관광을 연결하는 문화적인 사업을 해야 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박물관, 자연 또는 문화유산과 연계하는 방문자 산업,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관계인구의 활성화 등 문화도시 사업을 좀 고도화해야 되겠다. 지역 경제와 연결시켜야 되겠다. 이런 게 저희가 보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꼭 진행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예산 지원이 건물을 지을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프로그램으로 이제 그렇죠.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제 질문 드리는 의도가 뭐냐면은 네. 뭔가 그 가시적인 성과물을 남기는 데는 건물을 딱 이렇게 떠올립니다만은 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프로그램 지원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정량적인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인데, 정성적인 평가요. 정성적인 평가를 해야 되죠. 네. 이게 나중에 정말 실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고기를 깨우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문화도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각 이제 본도시된 이제 자치단체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문화도시 성과 지표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냥 그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문화라는 것이 성과가 금방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한다 그래서 그냥 삶의 질이 뭐 금방 좋아지냐 그런 것도 사실 아니고 이게 성과 지표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운 작업이고요. 말씀하신 저는 건물 하나 지면 쉽죠. 그냥 뭐 지면 다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민들이 참여해야 되고 또 주민들이 또 조금 그러면 동료해서 같이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저희 주민들께서 문화적 소양이나 문화적 역량이 그동안 키워져 왔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도 주민들의 문화적 역량을 믿고 주민들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월군을 연결하면요. 항상 좀 이야기를 제가 들을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영월군의 정대권 문화예술 과장이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어제 저희가 이 관계자를 연결해서요. 이 아카데미 극장, 이 국비까지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에서는요. 좀 약간 너무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이제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만은 아무튼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연말을 맞아서 원주 아카데미 극장에서요. 영화 또 상영회를 진행 중인데 이 단관극장에서 영화를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까지 또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분위기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추인희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 아카데미 극장에서 어제부터죠. 시네마스코프 상영회가 진행 중인데 좀 정말 그 아카데미 극장에 대한 추억이 있는 분들 반가우실 것 같고요. 또 이제 젊은 세대들은 이 단관극장에서 또 영화를 또 경험해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그 연령대를 통틀어서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네, 어제 원주 아카데미 극장에서 영화 상영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연말을 맞아서 연말 분위기로 단장한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데요. 어제인 14일을 시작으로 오는 18일까지 5일간 시네마스코프 상영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 시네마스코프는 대형 화면 영화 제작 방식이란 뜻인데요. 일반 영화 화면보다 가로 화면이 더 긴 극장의 영화 화면을 통해서 영화를 실감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카데미 극장과 같은 단관 극장이 가진 장점은 스크린이 아주 크다는 건데요. 요즘 핸드폰이나 태블릿을 통해서 작은 화면으로 OTT 영화를 보는 게 익숙한 관객들이 대형 영화관에서만 느낄 수 있는 영화의 웅장함을 경험해보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아카데미 극장에서 올해 뭐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을 가졌습니다만은 일단은 올해 진행되는 마지막 행사겠죠? 네, 폐지 위기에 놓여있던 원주 아카데미 극장이 올해 1월 원주시에 매입이 되면서 올해는 시민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습니다. 지난 9월에는 원주 옥상영화제 밤샘 상영회가 아카데미 극장에서 진행되기도 했고요. 또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극장을 활용하는 행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방탈출이나 전시회, 또 추억이 담긴 물건을 교환하는 프로젝트도 진행이 됐습니다. 또 극장에는 정원이 하나 있는데요. 이 정원을 시민들과 함께 디자인하고 또 식재를 심어서 정원을 직접 꾸미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시네마스코프는 올해 진행되는 마지막 행사인데요. 원주 영상미디어센터 한누리 사무국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아카데미 극장이나 다른 단관극장에 추억이 있는 30대부터 중장년층까지는 추억을 되살려보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단관극장 경험이 없는 아이들부터 20대까지는 어른들한테만 듣기만 했었던 단관극장이라는 역사 공간에 대해서도 함께 배우고 경험해보는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 아카데미 극장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생각과 의견을 모으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시민 한마디 라는 캠페인입니다. 요것도 SNS 안녕 아카데미 채널을 통해서 작성해 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영화 관람하러 갑니다. 오늘 러브레터.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눈 위에서 오겐키 데스까. 이게 정말 그 장면 하나만으로도 이 추억을 우리가 또 되살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 단관극장에서 그런 그 옛 추억의 영화를 본다는 자체가 오늘 또 좋은 또 소중한 또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저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행사 구성은 어떻습니까? 네, 큰 화면으로 보기 좋은 이 시네마스코프 비율의 영화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아이들부터 청년, 중장년층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90년대부터 2020년대 영화까지 다양하게 선정이 됐는데요. 어제는 라라랜드를 시작으로 오늘은 러브레터, 또 얼마 전 개봉한 탑건과 주말에는 해리포터와 넘버 3 그리고 타짜가 상영이 됩니다. 저도 말로만 듣던 극장에 방문해보니까 영화관과는 다른 극장만의 감성이 생생하게 다가왔는데요. 시민들은 연말을 맞아서 트리로 꾸며진 극장과 또 은은한 배경음악이 틀어져 있어서 극장 특유의 분위기와 감성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는 반응입니다. 영화 관람 외에도 상영 1시간 전부터 아카데미 극장 곳곳을 투어해 볼 수 있는데요. 상영되는 영화인 해리포터 속 기차와 또 라라랜드의 재즈바 간판, 그리고 러브레터 속 소설책과 대출카드 같은 영화 속 소품들이 공간 곳곳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또 로비에서는 영화 OST를 LP로 틀어놔서 영화를 더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데요. 방문한 시민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 상영관은 뭐 다른 상영을 할 때도 보긴 했었는데 저는 이제 이 아카데미가 좀 익숙한 세대, 좀 끄트머리에 있는 세대라서 확실히 익숙하긴 했고, 그리고 또 이게 앞으로도 계속 볼 수 있는 상영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마지막 상영회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네. 요새 확실히 영화를 혼자 보거나 워낙 보기 쉬운 세대가 됐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영화는 같이 보는 맛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좋은 기회에 이번에 혹시 놓치셨더라도 다음 기회가 된다면 함께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추억이 담겨져 있는 공간에서 이 좀 어느 정도 연령대에 있으신 분들은 이 좋은 또 기억을 남기시고요. 또 경험해 못한 분들은 그 나름대로 또 좋은 또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 내용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4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자,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칠공주의 노래죠. 러브송 함께 하시죠. 네, 오늘 노래 좀 일찍 보내드리면서 미리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도 내일도 또 춥다고 합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또 눈까지 내리면서 이 핀판길 되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는 또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또 한 주가 되길 기원하면서요. 오늘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죠.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